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환문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액자식 구조 얘기하면서 환문 구조 슉 지나갔었죠? 이번 시간에 환문 구조 정확하게 공부해 보도록 해요. 영화 나디아 연대기를 보면요. 우연히 숨바꼭질을 하다가 우연히 여기 옷장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옷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옷장이 무엇이었지? 바로 판타지 세계로 통하는 통로였어요. 이렇게 판타지 세계로 들어간다. 그런데 꿈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환문 구조랍니다. 여러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나디아 연대기 보셨죠? 자, 그렇게 환문 구조라는 것은요, 의미를 보자면 환자가요, 자, 헛보이다. 헛보이다가 뭐냐면 바로 기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이하다. 자, 그러니까 기이한 거 뭐겠니? 바로 판타지 세계예요. 판타지 세계인데 무엇을 가지고 꿈몽자거든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그 세계가 이제 기이한 세계, 판타지의 세계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꿈을 이용한 이런 판타지의 세계를 만드는 구조를 우리가 환몽 구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환몽이라는 것은 허황된 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환문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중요한 것만 찝어주도록 할게요. 자, 환문 구조는요. 아까 판타지 세계, 그런데 무슨 판타지 꿈을 이용한 판타지 세계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환문 구조라고 했었잖아요. 환문 구조의 특징은 원래는 현실 세계에 있었답니다. 원래 현실 세계에 있었던 내가 자, 어때요? 바로 꿈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가지게 되죠. 자, 그것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바로 인몽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들어간다는 들립자고요. 몽자는 꿈몽자요. 그러니까 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인몽 이런 이제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몽, 꿈에 들어가는 것을 인몽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인몽의 과정을 거쳐서 꿈이라는 판타지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요, 여기서 갖가지 사건을 겪고 나서 다시 꿈에서 현실로 이렇게 돌아온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강몽이라고 한답니다. 각은 이제 깨어나다라는 뜻이고요. 몽은 꿈몽자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나는 것을 강몽이라고 하죠. 이것도 영어를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어디로 와? 바로 현실로 돌아온다. 이게 바로 환몽 구조의 내용이랍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인몽과 강몽이라는 바로 용어 알아두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 세계에 있던 주인공은 바로 어떠냐? 뭔가 부족한 인물이었어요. 그게 포인트고요. 부족한 인물이 꿈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꿈속으로 입몽하게 되면서 이제 꿈속은 바로 어떤 세계냐? 주인공이 뭔가 부족했어. 뭔가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원하던 바가 꿈속에서 실현이 되는 거죠. 오, 멋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뭐가 되고 싶냐면 선생님은 다시 태어나면 헐리우드 스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되고 싶어요. 선생님은. 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유명한 축구 선수 막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멋있는 막 요리사가 되고 싶다든지 뭐 원하는 각자의 원하는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이제 꿈속에서 실현이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환문 구조에서는. 그리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꿈속에서 꿈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깨달음을 얻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부족한 인물의 현실 속에 나한테 깨달음을 얻게 하는 도구로서 꿈이 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요. 자, 강몽을 통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된답니다. 부족한 인물이었던 내가. 근데요. 이때 나는 더 이상 이 꿈을 꾸기 전에 내가 아니에요. 이 꿈을 한번 겪었죠. 꿈을 통해서 내가 원하던 걸 한번 겪어봤어. 그러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강몽으로 돌아온 현실의 인물은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바로 이거와 다르게 삶과 그리고 교훈과 깨달음을 얻은 인물이라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큰 특징이랍니다. 그래서요. 이거 보시면 환문 구조는 꿈과 현실을 계속 오고 가고 있죠. 계속 꿈과 현실을 오고 간다는 거. 그래서 등장인물이 꿈을 꿔서 그 꿈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꿈과 현실을 오가면서 사건이 전개되면서 이때 꿈은 뭐라고 했죠? 깨달음을 얻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이 된다. 자주 이렇게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보통 희망하던 바가 꿈속에서 실현이 되면서 헐리우드 스타
되면서 어떤 이제 우여곡절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깨어나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제 강몽 이후에 주인공은 이렇게 삶과 교훈과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죠. 저번 시간에 이제 구조 중에서 소설의 구조 중에서 액자식 구조 하나 했었죠. 액자식 구조 뭐였지? 외화가 앞에 있고요. 액자 안에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바깥 이야기가 있고 안에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이중적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우리가 액자식 구조라고 했었잖아요. 액자식 구조의 한 종류로 바로 뭐가 있다 했지? 이런 환몽 구조가 있다고 했죠. 현실이라는 커다란 이야기 속에 지금 꿈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액자식 구조 안에 바로 환몽 구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환몽 구조 속에는 또 대표적인 환몽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설에는 바로 몽유록과 몽자류 소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환몽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설에는 몽유록과 몽자류 소설로 나눌 수가 있죠. 이 두 소설은 이제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제 몽유록과 몽자류 소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텐데요. 대충 얘기를 하자면 몽유록 같은 경우에는 이 꿈속에서 현실에 있는 내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가서 꿈을 겪고 내가 다시 돌아온다 라는 게 특징이고요. 몽자류 소설에서는요, 현실에 내가 있었어. 근데 꿈에서의 나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그러지? 선생님은 아주 막 멋있고 섹시한 막 이런, 이게 헐리우드 스타로 다시 태어난 거야. 이게 이제 꿈속의 나인 거죠. 그리고 다시 선생님으로 돌아오는 현실의 나. 그러니까 꿈속의 나와 현실의 내가 다르다라는 게 크나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환몽 구조의 예로는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조신설화예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신설화는요, 바로 신라 때 설화랍니다. 신라 때의 설화인데요. 삼국유사에 거기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장춘몽이 바로 인생의 허무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생을 살아봤더니 그냥 한 조각의 꿈일 뿐이더라. 뭐 이렇게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라. 뭐 이런 거. 자, 그렇게 주제로 한 이제 꿈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는 바로 이제 꿈을 소재로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원조가 되는 원조 가장 먼저 나온 이제 그 설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환몽 구조 하면은 환몽 구조라 하면은 이제 조신설화는 꼭 나오죠. 그래서 조신설화를 보고 이제 환몽 구조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임몽 우리 아까 얘기했죠? 꿈으로 들어가는 거. 자, 여기 이제 환몽 구조에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내용을 보니까 자, 조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조신이라는 사람은요. 신라 때 승려예요. 이 승려거든요.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승려랍니다. 자, 승려인 조신이요. 장원이라는 곳에 와서 조신이 이제 세규사에 있다가 이제 강릉에 있는 소유의 장자의 이제 관리인으로 파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장원에 와서 태수 김은의 딸을 좋아해서 어머 스님인데 금인의 딸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반하게 되었다. 보자마자 한눈에 반한 거예요. 뿅, falling in love. 나는 눈이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자, 그래서 어때요? 이제 갑자기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조신이 김은의 딸을 처음 보고 한눈에 뿅 사랑에 빠졌어요. 이게 여기까지는 아직 현실이야. 그래서 여러 번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렇죠. 여러분 보고 뿅 가서 멋있는 이성이 있다면 멋있는 남자나 여자가 있다면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 사람이랑 같이 살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랑 맺어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음보살 앞에 가가지고 빌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1호부터 몇 해 동안에 아니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됐단 말이지? 이루어졌니? 아니에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 여인에게는 이미 배필이 생겼다. 아, 그렇구나. 나는 여기 가서 계속 빌었는데 세상에 그 여인 김은의 딸은 이미 이제 남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좌절했겠어요, 조신이. 그래서 그는 또 불당 앞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썼죠? 원망하면서 날이 저물 떨고 슬피 울다가 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거야? 나 김은의 딸과 맺어지고 싶은데 이렇게 울다가 생각하는 마음에 지쳐서 자, 이게 포인트죠. 바로 이 장면. 자, 이 단어가 포인트랍니다. 바로 뭐예요? 잠깐 잠이 들었다.
자, 어때요? 꿈으로 들어갔다. 인몽의 단계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꿈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설화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이제 꿈속에라는 이렇게 단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꿈으로 들어갔구나, 인몽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꿈속에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지? 갑자기요, 김씨 낭자가 기쁜 낯빛을 하고, 아까 현실에서는 결혼해버렸잖아. 그렇지, 다른 남자랑 결혼해버렸단 말이야. 그런데요, 꿈속에서는요, 김씨 낭자가 갑자기 나한테 온 거야. 기쁜 낯빛을 하고 문으로 들어와서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뵙고 알게 되어 마음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다가 부모의 명령에 못 이겨서 억지로 딴 사람에게로 시집갔다가 이제 부부가 되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뭔 말이야? 나도 사실은 당신을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부모님이 명령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런데 난 다시 당신이랑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온 거예요. 난 사실 당신을 좋아했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마이갓. 이거 너무 원했던 거잖아. 그렇지? 이거 아까 뭐였니? 그 원했던 거잖아. 너무나 조신이. 그래서 조신이 어때? 조신은 매우 기뻐하면서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꿈속에서는 바로 이제 김씨 낭자하고 이루어지는 게 이제 꿈속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이제 얘기를 보자면, 이제 꿈속의 내용은 이제, 없앴는데, 대충 얘기를 하자면요. 이제 조신이 너무 기뻤겠지? 그래서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몇 년을 같이 살았냐면요. 무려 40년을 같이 살게 된답니다. 와우. 40년을 같이 사는 동안에요. 금슬이 너무나 좋아서 5명의 자식을 두게 돼요. 그런데 굉장히 큰 고난이 있었답니다. 바로 뭐냐? 너무나 가난했던 거예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어때요? 나물죽조차 넉넉지 못하고 옷도 없고 막 그런 식으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제일 큰 비극은 뭐였냐면 제일 큰 자식이 15살이었는데요. 15살이나 되는 자식이 너무나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어서 세상에 굶어 죽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조신이랑 지금 그 기문의 딸은 너무나 슬펐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가난해서 이렇게 서로가 힘드니까 이제 헤어지도록 합시다. 이게 바로 이제 꿈의 내용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꿈속에서 이루어져서 막 정말 같이 살았지만 이 가난이라는 큰 걸림돌 때문에 별로 행복하지가 못했었죠. 이제 그게 이제 꿈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강몽의 단계, 이제 꿈에서 깨어나는 단계로 나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리하여 서로 작별을 하고 이제 우리 가난하니까 헤어지도록 합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꿈에서 깨었다. 자, 이 포인트 꿈에서 깨었다. 이게 바로 무엇을 나타낸다? 바로 강몽을 나타내는 단서구나. 이제 이거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꿈에서 깨었다. 그래서 타다 남은 등잔불은 깜박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한다. 아침이 되었다.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휘어졌고 당연히 세상 일에 뜻이 없다.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어 난 것과 같아서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이 녹듯이 깨끗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문의 딸과 이루어져서 같이 살았지만은 어때요? 막상 살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인생이 별거 없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다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구조 여기에서 조신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 조신의 깨달음 좀 슬프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우픈 표정으로 해놨어요. 조신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 한번구조를 통해서 자, 이 설화에서 조신은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태수 기문의 딸과 결혼하고 싶어 했었는데 꿈속에서 어때요? 꿈속에서는 이루어졌지? 그래서 꿈속에서 여인을 만나서 혼인을 하고 그랬으나 가난으로 인해서 여인과의 결별, 너무 슬프지. 겪은 다음에 꿈에서 다시 깨었어요. 강몽 돼서 현실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제 환몽 구조죠. 자, 이 강몽 이후에 자, 환몽 구조를 통해서 바로 뭐라 그랬지? 꿈이라는 판타지 세계를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했죠. 현실의 나는. 그래서 여기 주인공인 조신은 바로 무엇을 깨달았냐? 자, 마음에 욕심이 없어지게 되었다. 즉, 꿈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일장춘몽이라는 거, 인생은 허무한 거구나. 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꿈 이야기 하면 너의 이름은 이거 봐줘야겠죠? 여러분, 꿈속에서 서로 몸이 뒤바뀌어서 나중에 이제 서로의 이게 이제 인연임을 알아보는 그런 내용, 아름다운 이야기 있었죠.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滝くん滝くん覚えてない。 자, 강몽 하면서 우리 그러면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